부분을 누르시면요. 빈도 분석 그리고 여기에 변수를 집어넣으면 통계량에 다 들어있어요. 중심경향치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어서 많이 얻는가 평균 가운데 중앙 50%에 있는 거 가장 많은 빈도 합산 3포도 흩어진 거 표준 편차 분산 범위죠. 그래서 제가 평균 중위치 최빈값 합산 표준 편차 분산 그 다음에 조금 아까 설명드렸죠. 외도 첨도 그 다음에 여러분이 100분위 퍼센타일 랭크를 구할 때가 있거든요. 이거 사용하세요. 퍼센타일 랭크를 100으로 지정해 주세요. 그리고 추가 그리고 계속 확인 누르면 여기에서 평균 중위치 최빈치 이거 중앙치와 산포도과 외도 첨도 그렇게 쭉 나오죠. 교수님, 그리고 데이터표 화면이 안 보여요. 결과가 화면에 이것도 안 보여요? 네, 지금 원래 데이터 화면만 보입니다. 네,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 지울게요. 이게 SPSS를 실습하는 곳이라서 상당히 힘드네요. SPSS가 끊어졌어요. 잠깐만요. 그냥 PPT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하도 이것저것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 계속합니다. 아주 기초적인 통계죠. 그런데 우리가 국가 프로젝트 하거나 그럴 때 의외로 기술 통계가 많이 나와요. 가설 검증이 거진 아니에요. 분석, 기술 통계, 빈도 분석 들어가면 여기에서 통계량, 그 다음에 평균 중앙치 최빈치, 표준 편차 분산, 외도 첨도, 그리고 100분위 퍼센타일 랭크 보고 싶을 때 추가 이렇게 해서 확인하면 쭉 값이 나오죠. 그리고 이게 질적 변수라서 안 나와요. 점수가 제가 코딩을 한번 바꿔볼게요. 이게 1, 2, 3, 4, 1, 2, 3, 4 질적 변수를 넣어서 지금 안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점, 5점, 7점, 9점, 10점, 15점, 16, 17, 18, 19, 25 이렇게 아무런 숫자로 연속된 거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고 퍼센타일 랭크를 하면 빈도 분석에 들어가서 재설정 100분위 100으로 나눈 거죠. 등급을 다. 그래서 나누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누적 퍼센트 있죠. 이게 퍼센타일 랭크예요. 그러니까 1점, 5점, 7점, 9점 이 전체 점수가 퍼센타일 랭크 100이잖아요. 그래서 누적 퍼센트 이게 퍼센타일 랭크라는 거. 됐죠? 그리고 이제 상관 코릴레이션을 구하는데 코릴레이션은 매트릭스가 피어슨 코릴레이션으로 그냥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코릴레이션은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제가 이 자료가 아니라 딴 자료를 입력한 거 여러분한테 드렸던 것 같은데 상관 문서 이렇게 많은 변수가 있을 때 역시 상관관계를 논문의 맨 앞에다가 제시해 주셔야 돼요. 기술 통계 부분에는요. 이 코릴레이션 모든 변수마다 관계성의 코릴레이션 그리고 평균, 표준 편차 반드시 제시해 주셔야 돼요. 그 기술 통계를 먼저 제시해 준 다음에 연구 가설을 그 다음에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거를 집어넣겠는데요. 지금 편상관이에요. 파셜로 제가 잘못 눌렀고요. 상관, 이별량 상관. 이건 양적 변수, 양적 변수니까 스피어슨 거로 돌릴게요. 이 스피어맨이나 피어슨 거나 결과는 동일하게 나와요. 이건 서열이고 이거는 양적이죠. 이렇게 매트릭스 나왔을 때 자기와 상관은 1이고
이 양쪽 삼각형은 동일한 거죠. 그래서 이런 매트릭스를 논문 맨 앞에 기술 통계에 반드시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 파일을 내리고 SPSS를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계속 PPT를 보면은 그러니까 SPSS를 보면서 제가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독립표본 T 검증하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립표본 T 검증은 가장 기본적인 통계죠. 독립변수가 질적이다. 나눠지는 수준은 두 수준이다. 그리고 종속변수는 양적이다. 이 T검증은 모집단의 표본을 몰라서 표본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G검증이 아니라 T검증으로 되는 거죠. SPSS는 G검증이 없습니다. 이럴 때 이쪽에 교수법을 일하는 게 전통교수법, 이거는 컴퓨터 교수법이에요. 여기 있는 집단의 학업 성취와 여기 있는 집단의 학업 성취 평균이 같냐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영가설은 여기 있는 전통교수법 1번 집단의 평균과 여기 있는 2번의 전통교수법의 평균이 같냐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항을 시키면 여기 빼기 여기는 결국 제로냐 이거 검증하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건 가정을 만족시켜줘야 돼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 1번 교수법, 전통교수법을 했던 사람들의 분포가 정규 분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 2번, 이 컴퓨터 교수법을 했던 사람들의 분포도 정규 분포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거를 뺄 수가 있는 거죠. 같은 정규 분포라. 그리고 여기 있는 분포가 같아야 돼요. 이게 이렇게 올라갔고 이거 이렇게 퍼지는 그런 분포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검정이 정규성 검정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등분산 검정을 해야 돼요. 분산이 같다라는 거. 이 검정이 먼저 합격이 돼야지 T 검정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우고 돌리도록 해볼게요. 맨 처음에 정규성 검정 돌리는 거 할게요. 여기서 꼭 기억하세요. 분석, 기술 통계, 여기서 비밀이 있어요. 제가 뭐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기술 통계 들어가시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점수를 G점수, 표준화 점수로 만드는 게 여기에 있어요. 원래 표준화 점수를 만들려면 변환에 들어가서 어떤 변수를 집어넣고 이 변수의 평균을 빼고 그리고 가로치고 표준편차로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기술통계 두 번째죠. 여기에 표준 점수로 저장하는 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집어넣고 이거 클릭하면 여기 표준화된 점수가 나오죠. 상당히 잘 사용하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데이터 탐색에 숨어 있어요. 지금 어떤 게 숨어, 안 들립니까? 독립부분 T 검정 그 파일이 안 열려 있고 설문지 코딩 띄워져 있거든요. 아, 이거예요? 그럼 여태까지 못 들으셨어요? 간간히 떠서 보고 있었어요. 그럼 그때그때마다 말씀해 주세요. 이게 데이터 핸들링이라서 너무나 많은 화면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지금 화면이 또 이상하거든요. 여러분은 잘 보이세요? 지금은 어떠세요? 네, 보이기는 하는데요. 검은 부분도 조금씩 있어요. 저는 지금 새카매 갖고 이거를 지우고 여러 파일이 있으면 얘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SPSS에 있어 다른 파일을 하나도 열면 안 될 것 같네요. 이제는요. 여기죠. 그럼 다시 할게요. 아주 기본적인 분석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교수법이 질적 변수입니다. 독립 변수가 질적 변수, 종속 변수가 양적 변수. 그럼 독립이 두 개로 나눠졌죠. 그럼 두 집단 뭐죠? T검정이에요. 집단 비교를 하는 거죠. 여기서 교수법을 한 집단과 그리고 여기서 전통 교수법을 했던 집단과 새로운 컴퓨터 교수법을 했던 집단으로 나눠져요. 여기 있는 피험자와 여기 있는 피험자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코딩을 보시면 여기 1, 2, 3, 4, 5, 그 다음에 6, 7, 8, 9, 10은 다른 사람이에요. 번호 벌써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두 독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 피험자와 여기 피험자는 독립적이다.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평균과 여기서 나온 평균이 같냐? 이거 검증하는 거죠. 그래서 연가설은 항상 연가설이 중요합니다. 1집단의 전통교수법을 했던 집단의 학업성취와 그리고 교수법을 했던 학업성취가 같냐. 그래서 이거를 또 지우개로 지우겠습니다. 빼기 하면 결국 제로냐 제로가 아니냐. 그래서 영가설이에요. 영 없는 거 아무것도 없게 만들고 모두 없다. 효과성 없다. 아무것도 없어. 그게 영가설이에요. 그래서 여기 양쪽 집단의 평균을 비교해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건 1번 집단이 정규분포 1번, 2번 집단도 정규분포가 돼야 돼요. 얘네 집단에 나온 여기 종속변수가 여기 집단에 나온 종속변수가 정규분포가 돼야 돼요. 그리고 분산이 같아야 돼요. 이게 이렇게 같다. 여기는 이렇게 같다. 그러면 분산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무슨 검정? 정규성 검정하고 등 분산성 검정. 이 두 개를 꼭 합격해야지 여기는 독립표본 T검정에 들어가요. 그러면 모든 거 지워버리고 제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정규성 검증에 들어갈게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할게요. 분석에서 기술통계, 여기 기술통계 부분에 표준화된 값을 변수로 표준화 값을 변수로 저장, 지점수, 표준화급으로 바꿔준다고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학업성취도 여기다 집어넣고 표준화값 한번 만들어봐. 그랬더니 여기 또 한 번 똑같이 했다니까 이 변수명이 좀 달라졌죠? 똑같은 값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이거 아까 많이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정교성 분포는 어디에 숨어 있냐면 데이터 탐색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가 종속 변수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교수법 독립 변수가 1집단, 2집단으로 나눠졌잖아요. 나눠진 것대로 따로따로 구해보라는 거예요. 이때 통계량을 도표 속에 있어. 여기 도표에 저장한다는 뜻이죠. 여기 도표로 새로 나온다는 뜻이죠. 검정과 함께 정기성 도표, 이걸 꼭 기억하세요. 정기성 검증하는 거예요. 계속 확인. 그러면 정규성 검증한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 어디 갔냐? 다시 돌릴게요. 도표, 정규성 검정과 정규성 도표 됐습니다. 결과창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줄일게요. 확. 잠시만요. 보이죠, 이제? 보입니까? 네, 보입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결과가 어디를 보시냐면 코모르노브, 스미르노브, 샤피르, 윌크. 굉장히 이름이 길지요. 이게 정규성 검정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정규성 검정은 항상 연가설이 뭘까요? 정규성을
만족한다예요. 항상 정규성을 만족한다. 영과설이에요. 그럼 제가 아까 영과설을 기각하려면 이 P값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0.05보다 작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지금은 영가설을 채택해야 돼요? 기각해야 돼요? 채택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규성 검정은 항상 0.05보다 커야 돼요. 커진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그 검정이든지 정기성 검정이 있어요. 구조방정식 모형에도 정기성 검정이 있거든요. 2.05보다 커야 된다는 거. 그럼 여기에 유의 확률을 보세요. P값이죠. 유의 확률 P값. 그럼 1번 집단 전통교수법 여기 0.2, 0.05보다 크죠? 0.8. 영가설 어떻게 하죠? 기각하지 못했어요. 오케이, 만족됐네요. 2번 집단 0.2. 오, 0.05보다 크네요. 그 다음에 0.4, 0.05보다 크네요. 둘 다 정규성을 만족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검정을 지우고요. 이제 다시 여기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보이시나요? 네, 보일 거예요. T검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비교하는 거죠. 평균 비교, 독립표본. 그러니까 독립변수의 수준이 상관이 없어요. 걔네들이 다른 애라는 거죠. 코딩부터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잖아요. 1번부터 10번은 서로 다른 애예요. 그래서 평균, 독립표본 T검정. 항상 위에 나와 있는 게 종속변수예요. 거진다. 그래서 종속변수 먼저 해결하세요. 이거는 원래는 어떻게 줄자처럼 돼야 되죠. 그 다음에 교수법. 그 다음에 교수법을 어떻게 코딩했어? 1번, 2번 이렇게 코딩했어. 그 확인. 자, 여기서 보시면은 다시 또 결과를 볼게요. 아까 정규성 만족했죠? 등분산성 검정이 여기 숨어 있어요. 레빈의 등분산 검정이에요. 얘 또 영가설이 뭘까요? 아이고. 그래요. 잘 얘기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또 계속해서 세로 공유를 해야겠군요. 됐나요? 네. 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아까 정규성 만족했습니다. 굉장히 이름 길죠? 코모르노브, 스미르노브, 샤피르, 우리크. 얘가 어떻게 됐죠? 0.05보다 어떻게 되었죠? 커야 됐어요. 영가설을 어떻게 해요? 채택해야 되니까. 영가설을 기각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등분사성 검정도 역시 영가설이 뭘까요? 등분산이 서로 같다예요. 만족한다예요. 그럼 얘가 등분산성 만족한다가 영가설이죠? 얘 또한 P값이 0.05보다 커야 돼요. 그럼 여기 볼까요? 레빈의 등분산성 검정에 어떻게 해요? 유의 확률. 와, 0.05보다 크네요. 그럼 만족한 거죠? 만족하면 이제부터 해석은 윗줄로 해석하세요. 그런데 이게 만약 만족하지 못하면 이 밑에 줄로 해석하세요. 그러면 만족했기 때문에 여기에 양쪽 집단에 아까 얘기했죠. 여기 결정치 있을 때 이 T값이 뭐예요? 아까 이 첫 번째 교수법을 했던 집단과 두 번째 교수법을 했던 집단과 이건 표준 편차로 컨트롤한 거잖아요. 이 값이 뭐예요? 마이너스 3.198이에요. 이게 왜 마이너스야? 여기서 여기를 뺐기 때문이에요. 거꾸로 여기서 x2에서 x1을 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플러스 3.198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치 양 사이드에 있느냐 가운데 있느냐 중요하죠. 그러나 SPSS는 뭐로 나타내준다? 유의 확률. 우리가 통계를 아는 사람은 T값을 보고 확인하죠. 3.4 그럼 1.96보다 그 다음에 2.58보다 그 다음에 이게 훨씬 더 같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3.29는 그 세 번째가 3.29거든요. 3.29보다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 두 개 만족하니까 별이 두 개죠. 그게 바로 P값, 위 확률로 나타내주죠.
유의 확률이 0.05보다 작고 0.01보다 작고 이런 상태죠. 그러니까 별을 치면 별 하나, 별 두 개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영가설이 어떻게 되죠? 기각된 거예요. 영가설이 뭐죠? 얘네 검증하는 영가설 이거잖아요. 이거 바로 첫 번째 전통 집단과 두 번째 뭐 컴퓨터 집단의 평균은 같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영가설 기각됐죠?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면 누가 더 높은가를 한번 볼까요? 여기 4.0이고 6.8이에요. 이 두 번째 집단이 훨씬 더 높네요. 그러면 컴퓨터 집단은 전통적 교수법을 한 집단보다 학업 성취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이고 이번에는 다시 또 새롭게 자료 파일을 다시 불러와야 되는데 이번에는 종속표본, 대응표본이죠. T검정을 들어갈게요. 제가 이것만 하고 쉬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종속표본 T검증이에요. 종속표본 T검정은 집단이 독립변수가 사전검사한 사람 1번, 사후검사한 사람 2번 이렇게 나눠지죠. 그리고 결과가 학업 성취예요. 그러면 이거 인성검사라고 해봅시다. 이 아까 얘기했던 정서지능 검사들, 정서지능 검사. 그러면 사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하기 이전에 한 번 정서지능을 실시한 거고 정서지능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에 동일한 검사 도구를 또 한 번 실시한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한 거죠? 동일한 사람한테 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전에 인성이 높은 사람은 이 프로그램을 하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 앞에 있는 점수가 이 뒤에 있는 점수에 영향을 줘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점수, 여기 있는 집단과 여기 있는 집단은 서로 독립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종속표본 T검정에 들어가는 거죠. 종속표본 T검정은 자, 여기 사전검사했던 요 인성검사, 이 종속변수가 정규성을 나타내야 돼요. 얘도 사후검사도 정규성을 나타내야 돼요. 그러나 이 집단과 이 집단은 동일한 사람이에요. 그 등분산성은 검증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규성만 만족하면 됩니다. 그러면 정규성 만족하는 거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글씨만 보이고 네, SPSS 안 보입니다. 아. 네, 예, 바로바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아까 글씨 쓴 것도 안 보였어요? 글씨는 다 보였습니다. 보였습니까? 네, 이거예요. 그래서 사전검사 했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정서진흥 사전검사 그리고 프로그램 실시 후에 사후검사 이때 동일한 사람이다. 따라서 이 앞의 점수는 뒤의 점수와 관련이 깊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종속표본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정규성 검정 어디에 숨어 있다? 세 번째 데이터 탐색에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전검사, 사후검사를 다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도표, 정규성 도표. 제가 또 잠깐만요. 화면 공유를 또 해야 돼요. 됐나요? 화면 네. 공유 됐나요? 네. 자, 그러면 다시 나왔습니다. 이 QQ 플롯도 직선으로 되면 정규성이고요. 여기 봅시다. 아, 안타깝네요. 좀 정규성 검증이 아주 다 만족되지는 못한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아까 정규성 검증은 영가설이 뭐라고 그랬죠? 정규성을 만족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영가설을 기각하면 안 돼요. P가 0.05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사전검사는 만족이 됐는데 사후검사는 만족이 안 됐어요. 그런데 만족했다고 지금 우리 생각해보고 한번 이거 안 된 거예요. 한번 어떻게 돌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로 공유. 자, 그러면 분석, 그리고 역시 평균 분석입니다. 대응, 종속이란 뜻이죠. 그럴 때 사전 클릭, 사후 클릭, 그리고 하세요. 자, 지금 보입니까? 결과 파일. 안 보입니다. 네, 기다려주세요. 제가 세로 공유 또 할게요. 자, 됐습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결과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는 등분산성 검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아까 얘기했습니다. 사전사후 동일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로 평균 비교 T값 볼게요. 마이너스 4네요. 그래서 이게 인원수가 작으니까 T지만 이게 인원수가 크면 지분포로 간다고 그랬죠. P값 보겠습니다. 0.016. 그러면 이 검사의 연가설이 뭐죠? 사전 검사의 그러니까 평균과 사후 검사의 평균은 같다예요. 근데 이 연가설이 기각이 됐죠?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른 점수이다. 그럼 누가 더 높은가 보면 사전이 4.6, 사후 5.6. 이 평균이 통계적으로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럼 사후 검사가 통계적으로 4.6보다 높으니까 인성교육, 정서지능 교육 프로그램은 효과성이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쉬는 시간을 잠깐 드리고요. 제가 5분만 쉴게요. 그리고 나서 제가 여러분에게 리그레이션, 심플 리그레이션, 멀티플 리그레이션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쉬셨나요? 지금 우리가 SPSS 핸들링 했는데요. 이 수업은 어떤 통계 이론을 깊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SPSS를 어떻게 돌리는지 그 방법, 결과 처리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걸 보는 겁니다. 이번에는요, 심플 리그레이션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그레이션은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획이라는 말이 어디에 몰려있다, 한 곳에 몰려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심플 리그레이션을 하려면 기본 가정이 독립변수가 양적 하나야 된다. 종속변수도 양적 하나야 된다. 독립은 종속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설명해 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하지요. 그래서 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로 생각해 보세요. 두 개의 미지수니까 여기 1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겠죠. 이때 이 A가 뭐죠? 기울기예요. 기울기는 x가 1 변화할 때 y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2면 x가 1 변화될 때 y가 2만큼 변화되고 마이너스 2면 x가 1 변화될 때마다 마이너스 2만큼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x가 y에 미치는 영향력은 여기 기울기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기울기가 제로다. 그러면 x가 y에 미치는 영향력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x가 y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면 영가설이 a가 0이냐를 검증해서 0이 아니다만 증명되면 x는 y에 미치는 영향력이 되겠죠. 우리가 이게 어떤 기초, 산수에서 배웠던 것들이에요. 이 심플 리그레이션은 독립변수가 하나, 모의고사죠. 종속변수가 수능 성적인데 x가 y에 미치는 영향력을 구할 때는 반드시 직선, 선형관계가 된다는 게 기본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직선을 만들어서 x와 y를 예측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형 직선이 돼야 된다는 게 기본 가정이다. 그러면 모의고사 성적이 있고 수능 성적이 있을 때 x, y를 산점들을 꼭꼭꼭꼭 찍어봐요. 굉장히 많이 흩어졌겠죠. 그럴 때 우리가 이 x와 y를 대표하는 하나의 직선을 어떻게 만드느냐? x의 평균치와 y의 평균치를 꽁 지나면서 모든 점에 직선을 내렸을 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점들 꼭꼭꼭꼭꼭 찍어보세요. 이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리그레이션, 회귀된 그런 지점이다 라고 해서 이 선을 쫙 그어버리고 이걸 회귀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회귀선을 y 해시라고 표시하죠. 직선이니까 역시 1차 방정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모의고사와 수능 성적은 이 회귀식으로 바로 x 독립변수가 y 핵값, 이게 바로 수능 성적, 이거를 y 핵값으로 예측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 보면 여기 모의고사 6점 맞은 사람이 실제 값은 몇이에요? 수능이 16이죠. 그런데 이 6점 맞은 사람은 수능이 15점인 거로 예측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모의고사가 5점인 사람이 여기 몇 점이에요? 한 11점 되겠네요. 이 사람은 여기 13점으로 예측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직선은 여기 회귀식은 완전히 이런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기울기예요. 이 기울기가 0만 아니면 x가 여기 y 햇에 영향을 준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가설이 이 기울기는 제로다. 이 영가설이 기각돼야겠죠. 영가설이 기각돼야지 이거 제로가 아니야. 의미 있는 수치야. 일이 증가할 때마다 얼마만큼 증가해.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있는
이 y의 수치는 실제 점수와 많이 떨어져 있어요. 모의고사가 6점인 사람이 18점인데, 즉 이 사람 점수가 이만큼인데 y의 값은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값은 뭐라고 그러죠? 오차, 잔차, 에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y, 이거 y 값은 바로 6,16인 이 y 값은 이 직선 방정식외에 뭐가? 이 에러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기식은 지금 에러가 없잖아요. 왜? y 핵값이니까. 여기 쭉 직선으로 된 거. 그러나 이거는 회기 모형이에요. y 핵값이 아니라 y값. 여기 있는 y값은 여기 직선 외에 에러가 들어있다는 거죠. 이 방도 이 점수 외에 여기 에러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 있는 수치, 여기 있는 수치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하느냐? 이 에러를 아주 최소와 0 비슷하게 만들면 이 직선이 따다당 y 핵 직선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수리적으로 이 에러는 y, 이거 이항하세요. y 마이너스 b0 플러스 b1x, 이게 이항한 값이죠. 지금 이게 에러죠. 여기 있는 식, 이걸 집어넣고 이 에러가 최소화가 되는 최소 자승화법을 사용해요. 그래서 이 b0를 중심으로 편미분, 여기 b1을 중심으로 편미분, 두 개 공식을 만들어서 b1 기울기는 x의 표준편차분의 y의 표준편차 상관, 그리고 여기 상관 구했죠. 상관 구하고 나서 여기 요 공식에서 요 상관 구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값은 항상 x, y, 그러니까 x바 플러스 x바, y바 평균점을 지나죠. 그래서 x하고 y에다 평균점을 지나면 b0 절편값이 추정이 되어져요. 그래서 회기식이 바로 최소 자승화 법대에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회기식이 b가 제로냐를 t 검증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이요. 그 다음 중요한 게 잔차예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 잔차는 뭐죠? 평균의 자기 점수에서 평균 떨어져 있는 게 여기 편차, 잔차죠. 그래서 여기 이걸 이항하게 되면 y 마이너스, 이쪽으로 갔네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또 이게 자꾸 움직이네. 됐습니다. 여기서 이항하면 이게 지금 y-y바 이게 편차죠. 편차는 여기 있는 편차죠. 여기서 보시면 여기 있는 게 전체가 평균, 자기 점수에서 평균 뺀 게 편차잖아요. 근데 편차를 다 더하면 제로가 되니까 더하고 여기 제곱을 치고 더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스퀘어드, 그 다음에 시그마, 그래서 토탈 SST 전체 편차는 여기 설명되지 않은 편차와 설명된 편차로 두 개 합산이 되어져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수많은 점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 점수들의 편차는 몇이죠? 여기 있는 점수, 이 사람의 편차는 y 마이너스 여기 저기 설명대 편차, 이 보라색은 어떻게 되죠? 요 사람이 갖게 되는 설명대 편차는 y 햇 마이너스 y 바죠. y 햇값 마이너스 y 바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의 여기 설명대 편차도 뭐예요? 똑같이 y 햇 마이너스 y 바. 다 똑같네. 여기 지점에 있는 사람은 y 햇에서 y 바를 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설명대 편차는 회계식에 의해서 우리가 편차값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빨간 부분은요, 이 설명되지 않는 편차거든요. 자, 여기에 있는 사람이 설명되지 않는 편차는 얼마예요? 여기 볼게요. 여기 있는 거. 설명되지 않는 편차는 y값 마이너스 y값 마이너스 y에
이 길이죠. 그 다음에 또다시 여기 있는 사람의 편차는 어떻게 돼요? 자기 y값 마이너스 y해. 모든 사람마다 설명되지 않은 편차가 같아요? 달라요? 모두 달라요. 이거는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하지 못한 unexplained 편차. 이 부분은 회귀시계에서 설명된 편차.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전체 편차 중에 설명된 편차가 많은 게 좋겠어요? 적은 게 좋겠어요? 회귀식에 의해서 설명되어진 이 편차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전체 편차가 설명된 편차가 가장 많으면 전체분의 이 길이가 이만큼 올라가니까 1. 가장 설명된 편차가 적을 때는 0이 되겠죠. 이 전체 분해를 하니까. 그래서 설명된 편차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SST분의 SS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R 스퀘어라고 얘기해요. R 어디서 들어봤는데 맞아요. 상관이에요. 코렐레이션. 코렐레이션의 제곱가 이게 바로 R 스퀘어인데 결정계수예요. 회귀 분석에서는요. 이 결정계수가 상당히 중요해요. 전체 편차 중에 설명된 편차가 많으면 많을수록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을 제대로 잘 설정했다. 회귀 모형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다음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이 회귀 분석을 돌리게 되면 결과가 3개가 나오는 걸 주목해 봐야 돼요. 첫 번째가 R제곱 이렇게 나온 거. 두 번째가 아노바 분석. 세 번째는 개수예요. 여기서 R제곱은 뭐죠? 아까 얘기했죠. 전체 편차분에 설명되어진 편차예요.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아까 얘기했죠. 최대가 1, 최저가 0이에요. 기준은 없어요. 그래서 이 R제곱 검정하는 거를 아까 회귀식이라고 얘기했는데 회귀식 아니에요. 지금은요. 회귀 모형. X점수, Y점수, 원점수 나타내는 거. 여기에서 E가 제로냐? 영가수는 무조건 기각해야지 B1이 제로냐? 이거 검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검정 수치는 안 나와요. 그런데 두 번째 아노바 분석이 있습니다. 아노바 분석에 보면은 전체 값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아까 총 편차의 제곱, 총 분산이에요. SST.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설명된 회귀시계에서 설명된 편차의 제곱 분산이에요. explained 설명된 언이 아니라 explained 회귀시계에서. 그래서 아까 SST분의 SS 설명되어진 이 부분 아까 얘기했죠. R².741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니 이게 뭐죠? R제곱이잖아요. 통계적으로 유효한 수치니 그걸 검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시 회귀 모형에서 B1이 제로이냐 그걸 검증한 거야. 연가서 기각했죠? B1이 제로가 아니야. X 독립변수와 Y 종속변수는 잘 설정한 거야. 이렇게 되죠. 이게 다 합격이 되면 참 여기서는요. R스퀘어 값이 변수 이게 나중에 이제 다중 멀티플 리그레이션에 가면 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R스퀘어가 그냥 영향력이 없어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수정된 R스퀘어로 조정을 했지만 이 R스퀘어 값은 뭐가 좋다 나쁘다는 검정이 여기서는 안 나타나죠. 그 다음에 개수예요. 이 개수는 뭘 얘기하냐면 아까 얘기했던 뭐죠? 회귀식을 검정하는 거예요. 회귀식 보면 여기서 보면은 제일 먼저 비표준화된 이 값을 보셔야 돼요. 이게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회귀 분석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요. 여기에 맨 밑에 나와 있는 건 항상 종속변수, 이 안에 들어있는 건 독립변수예요. 그럴 때 요걸 보시고 아 회귀식이구나 딱 여러분이 작성하셔야 돼요. 그러면 절편은
1.5447 플러스 기울기가 몇이에요? 1.596이에요. 다시 얘기하지만 모의고사는 원점수, y점수로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y 핵값, 다르게 y 핵값으로 예측해서 여기에 있는 모의고사가 여기 수능 점수는 y 핵값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가 수능 점수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 이거는 회기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변수가 아니라 이 수치가 0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해야겠죠. 바로 이거죠. 이 검증한 게 T검정이에요. 그랬을 때 P값이 0.05보다 작네요. 0.005보다 작고 0.001보다 작고 0.001보다 작죠. 별이 3개죠. 그러면 이게 연가설이 기각이 된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195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이라는 거죠. 얼마만큼 모의고사 1점 증가하면 종속변수 수능은 1.596씩 상승한다. 이렇게 되죠. 이게 SE 값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B 값을 가지고 우리가 통계 검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비표준화 개수의 B 값을 가지고 우리가 통계 검증을 해서 유의 확률을 나타낸 거예요. 이 구조방정식에서도 꼭 기억할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B값을 SE 값으로 나눠주면 T값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베타값은 모의고사의 척도, 예를 들어 0점부터 100점, 수능은 0점부터 500점, 척도가 다르죠. 다 표준화값으로 만들고 다시 회계식을 돌려서 표준화된 값이에요. 이게 베타 값이에요. 심플 리그레이션은요, 이 베타 값하고 상관 R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베타 값은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로 딱 떨어져 나와요. 그러나 멀티플 리그레이션은 그렇진 않아요. 1보다 더 적거나 1보다 크게끔 되어질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제가 내리고요. 실습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료 파일이 이거예요. 또 화면 공유, 세로 공유 몇 번을 눌러야 되네요. 다시 줄였다 느리면 되네요. 보이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회계 분석을 돌릴 때 가정이 있어요. 첫 번째가 X 독립변이가 Y가 선형성을 만족해야 돼요. 직선이어야 되죠. 45도 각도로. 두 번째는 잔차 있죠. 잔차가 등분사성을 이루어야 돼요. 먼저 정규성 먼저 설명할게요. 잔차가 정규성을 만족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잔차가 등분사성을 만족해야 돼요. 그리고 잔차가 독립성을 만족해야 돼요. 이 네 개를 검증해야 돼요. 그래서 이 네 개를 지금부터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심플 리그레이션은 반드시 선형해야 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선형에 들어가죠. 종속변수, 이거 줄자로 표시돼야 되는 건데 이거 만들지 않았어요. 독립변수 집어넣고요. 먼저 이거 제가 선형관계를 본다고 그랬죠. 돌리기 전에 이거 가정검증 할게요. 선형은 여기 그래프, 레거시 대화 상자, 산점도, 단순 산점도, 정의, 수능, 모의고사, 그리고 산점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이거 보이시나요? 안 보입니다. 또 번영. 보이죠? 산점도가 이쪽 방향으로 45도 각도로 되어 있죠. 즉
선형적인 관계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선, 선형이라는 가정이 만족됐어요. 모의고사, 수능, 산점도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저쪽으로 들어갈게요. 됐어요. 그럼 이번에는 장차의 정규성이에요. 장차는 어떻게 구하냐면 분석, 회귀 분석, 선형, 그리고 종속과 모의고사 집어넣고요. 저장 부분을 가세요. 그럼 거기에 잔차값이 여기 나와요. 표준화된 거. 그리고 예측값이 나와요. 표준화된 거. 다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이 앞에 여기 자, 제가 이거 눌러볼게요. 뭐라고 표시되는지 보세요. 표준화된 predicted y 핵값이에요. 이건 뭐라고 나왔어요? 표준화된 잔차값이에요. 이럴 때 잔차가 정규 분포를 만족하느냐? 그러면 아까 했던 것처럼 정규성 잔차 집어넣고 도표 이거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0.05보다 커야 되죠. 정규성 지금 보이지 않죠? 자, 여기 보이죠? 정규성 만족을 하려면 0.05보다 커야 돼요. 잔차가 정규성 만족했어요. 이것 말고도 잔차 검증하는 방법은 히스토그램으로 검증하는 방법도 있어요. 어떤 파일인지 모르겠네. 자, 분석, 기술 통계, 빈도 여기 있을 것 같은데요. 차트, 히스토그램의 정규 곡선 표시 이거 많이 사용합니다. 네, 정규성 만족이 됐네요. 잔차가요. 됐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잔차에 뭐였어요? 등분사성이에요. 잔차 등분사성은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래프, 레거시, 산점도, 단순 산점도, 그리고 프리딕티드 값을 여기 다 재설정하세요. 프리딕티드 값을 X, 잔차가 어떻게 흩뿌려졌는지를 Y 누를게요. 이때 아직 안 보이죠? 이때 Y하고 여기 X축과 Y축이 패턴이 만들어지면 안 돼요. 그럼 그게 실패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패턴이 만들어진 거거나 아니면 이렇게 패턴이 만들어지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네모 상자처럼 나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잔차의 등분산성이 합격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잔차 독립성 검정입니다. 지금 파일이 안 보이네 또. 잠깐만요. 제가 지금 열어놓은 파일이 안 보이네요. 네, 됐습니다. 이거는요. 더빈 왓슨이라는 검정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더빈 왓슨 있죠? 이게 2에 가까워야 돼요. 더빈 왓슨 검정. 0이면 플러스로 상관, 4로 가까이 되면 마이너스 상관. 이 근처입니다. 합격되었습니다. 자, 이제 회계 분석 돌리겠습니다. 회계 분석, 선형, 그리고 이렇게 돌리고 결과 나왔습니다. 결과 보이시죠? 자, 여기서 보시면 R 스퀘어 값이 0.741 수정된 게 좀 작아요. 0.724. 그 다음에 이 R 스퀘어 값을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본 이것도 유의한 거로 나왔네요.
그다음에 여기 개수비교입니다. 이 개수비교는 회기식을 얘기하는 거죠. y 햇은 5.477 플러스 1.596x다. 이때 유의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1점 증가할 때마다 수능 점수는 1.596씩 향상된다. 설명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 베타 값은 표준화된 값이죠. 유의성은 우리가 이거로 검정하거나 유의 확률로 검정하거나 신뢰 구간으로 검정해요. 그래서 신뢰 구간으로 검정하는 건 나중에 구조방정식의 부추스트래핑 방법일 때예요. 우리는 보통 SPS 했을 때는 유의 확률로 쉽게 검정하지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입니다. 다중 회계 분석입니다. 화면 보이시나요? 다중회계 아직 안 보입니다. 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예, 됐습니다. 보이나요? 네. 예, 됐습니다. 자, 다중회계 분석은 독립변수가 양쪽 변수, 종속 변수가 양쪽 변수인데 이게 또 글씨가 안 나오네요, 주석이. 독립변수가 양쪽 변수, 종속 변수가 양쪽 변수인데 독립 변수가 2개 이상이죠. 그래서 멀티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각각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는 거예요. 다중 회계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다중 공손성이에요. 얘가 참 문제가 돼요. 공선성. 지금 이렇게 글씨 엉망으로 한 거 좀 이해해 주세요. 와컴으로 하려고 했는데 연결이 실패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다중공속성은 원래 x1과 y가 심플 리그레이션을 돌리면 0.8의 유의성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적 동기가 높으면 학업 성취도가 높거나 행동의 성취도가 높은 거죠.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런데 얘가 x1이 여기 들어갔더니 마이너스 6으로 나온 거예요. 아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애가 갑자기 마이너스 9쪽으로 나왔어요.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죠. 혹은 이렇게 별이 3개 뜰 정도로 유의한 애가 플러스 2 그리고 유의하지 않게 나와요. 그럴 때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변수가 다른 독립 변수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다는 거예요. 한 7.8만 높아도 이런 다중공성성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멀티플 회귀 분석을 돌렸을 때는 얘가 얘하고 상관이 높다면 x1과 x2는 동일한 변수란 뜻이에요. 동일한 변수가 두 쪽을 나눠갖고 영향을 주니까 영향력이 반쪽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중 공성성을 알려면 아까 R 스퀘어 배웠죠. 그걸 1로 빼고요. 역수로 취해주세요. 이게 V, I, F라는 수치예요. 어떤 사람은 10 넘으면 다중공속성이야. 어떤 사람은 4 넘으면 다중공속성이야 그래요. 근데 이렇게 많이 안 넘어가요. 이렇게 넘으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중공속성이 되면요. 그 변수는 삭제해야 돼요. 아니면은 그 변수를 다른 변수와 관련이 있는 거로 묶어주든지 분할을 하든지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결과치가 다 엉망으로 나오니까요. 그래서 회귀 분석에서는 다중 공손성이 문제가 된다. 그럼 여기에서 분석에 한번 들어갈게요. 회귀 역시 선형이에요. 자, 종속 변수를 집어넣고 독립 변수 이거 다 줄자로 돼야 되는데 제가 고치지 않았어요. 독립으로 됐는데
여기 다중 회귀 분석에서는요, 이 입력이 나오죠, 여기. 왜 이렇게 자꾸 지워질까? 여기 입력 보이시죠, 여러분? 여러분 보면 여기 전진이 있고 후진이 있고 단계 선택이 있어요. 자, 전진 방법을 해볼게요. 무슨 말입니까? 이거를 어떻게 누르냐에 따라 결과가 조금 달라요. 전진 방법은 뭐냐면 X1, X2, X3 중에서 회귀 모형의 X1 가장 영향력이 높은 애 얘를 하나 먼저 집어넣어서 회귀식을 구해요. 그리고 R 스퀘어 값을 구해요. 그 다음에 여기 쟤하고 요 둘 중에 영향력이 또 높은 애를 또 집어넣어서 회귀 모형을 만들어요. 그리고 R 스퀘어 값을 구해요. 그리고 얘 R 스퀘어 값 차이를 보세요. R 스퀘어 차이. 이 차이가 유의하다. 그러면 다시 밑에서 또 그 다음 영향력인 애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Y와 회귀식을 구한 다음에 또 R 스퀘어 값을 구해요. 그리고 얘와 R 스퀘어 차이가 유의한지 봐요. 유의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딱 스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개의 변수 중에 3개가 선택될지 어떻게 될지 몰라. 이게 전진 방법이에요. 후진 방법은요. 이 X1, 2, 3이 있다면요. 처음부터 모두 다 집어넣어요. X2, X3. 그리고 나서 R 스퀘어 값을 구해요. 그리고 가장 영향력이 없는 애를 하나 빼버리고 그 다음에 R 스퀘어 값을 구해요. R 스퀘어 차이 값이 유의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다음번에 또 빼요. R 스퀘어 값이 또 유의하지 않아야 돼요.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는 우리가 검증하는 게 반대가 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런데 한 번 들어갔던 거, 한 번 뺐던 거는 2번 다시 중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단계 선택이라는 거는 이 2개가 완전히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클릭을 할 수가 없네요. 번개처럼 지나가서. 이거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하나하나. 잠깐 지금 화면 공유되죠? 클릭이 안 되네. 다시 하겠습니다. 회귀 분석, 선형, 입력 됐습니다. 여기 점진 선택을 한번 눌러볼게요. 결과.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X1이 들어갔죠? 두 번째는 X1에 X2가 또 들어간 거예요. 이때 처음에 R 안 보여요? 네, 결과표 안 보여요. 됐나요? 네. 네. 여기 보면 첫 번째 X1 영향력이 가장 많은 거를 집어넣고 회귀식을 돌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1 들어간 뒤에 나머지 중에 영향력이 있는 X2가 또 들어간 거예요. 2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뒤는 지금 불합격이 된 거죠. 그때 R 스퀘어 값 0.932와 0.952 차이를 검증하는데 이 차이를 검증하려면요. 여기서 바로 누를게요. 분석에서 회귀의 선형에서 통계량에서 R 스퀘어 제곱량을 누르세요. 그러면 여기에 R 스퀘어 값 차이가 있죠. 그 차이의 변화량의 유의성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요? 유의하죠. 제가 유의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점진은. 그래서 결국 여기서는 결과가 이건데 첫 번째 모형은 X1만 집어넣었죠. 근데 두 번째 모형 X1과 X2 집어넣었죠. 얘가 합격이 된 거예요. 결과는 이거로 작성하셔야 돼요. 이 밑에 거 2번 모형. 그러니까 X1, X2, X3 중에서 X1, 2까지가 합격이 된 거예요. 얘네들 지금 다 유의하잖아요. 이해한 거 나왔죠? 그럼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여기에 서 있는 회귀식은 어떻게 되죠?
10.537 플러스 4.71 그 다음에 x1 플러스 4.459 글씨가 엉망이라서 미안해요. x2 이렇게 되겠죠. 이때 이 4.71은 partial correlation이에요. 다시 말해서 x1, x2, y가 있을 때 이 y가 있고 x1이 있고 x2가 있을 때 x1에서 x2의 영향력을 제거해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되겠죠. y에서 x2 영향력을 제거하세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걔네들 사이에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x1에서 x2의 영향력을 제거하고 여기에서 x2의 영향을 제거했기 때문에 순수하게 x1만 미치는 영향력이에요. partial correlation의 의미,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게 유의한지는 유의 확률로 보죠. 이게 유의해야지만이 이걸 해석해줘야 돼요. 유의하지 않는 게 여기 3 있으면 x는 유의성이 뭐다? 그리고 2.7이면 2.72만큼 영향을 준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얘는 영향력이 없어요. 유의한 것만 어떻게 하죠? 영향력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가 1 증가할 때 y는 4.710, x2가 증가할 때 y는 4.495씩 증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죠? 얘네들이 0인가를 검증하는 게 이거죠. 그리고 반드시 비표준화된 회귀 개수로 유의 확률을 본다.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아닌지. 구조방정식에서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x와 이 x1과 x2를 표준화 점수, 종속 변수도 표준화 점수로 구한 게 베타입니다. 베타 표준화 점수 상당히 많이 이제 쓸 거에 있다 오후에요. 구조방정식일 때요. 이 베타는 어떨 때 사용하느냐? x1과 x2 중에 누가 더 영향력이 높느냐 비교할 때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척도가 지금 같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x1, x2, x3 중에 y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을 준 건 x1과 x2로 나타났다. x1은 1.470의 영향력이고 x2는 1이 증가할 때마다 종속 변수가 4.475의 영향력 향상되게 해준다. x1과 x2 중에는 x1이 더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이 베타가 아까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멀티플 리그레션을 하면 1보다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옛날에 돌렸을 때 깜짝 놀랐거든요. 마이너스 1보다 넘어가는 데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상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상관이 만약 제로라면 멀티플 리그레션 x1, x2, x3가 완전히 상관이 제로라면 이렇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딱 나오지만 조금씩 상관이 있을 때는 좀 넘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다중공소성, 즉 상관이 2, 8이나 0.79 이렇게 높은 애는 어마어마하게 커져게 되어요. 그래서 그거는 해석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10분이 넘었는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강의한 건 아주 기초적인 거였어요. 오전 시간에는요. SPSS를 처음 접하는 분들, 자료를 어떻게 핸들링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에게 내가 학생들에게 어떤 피험자에게 검사 도구를 치우고 나서 코딩한 다음에 자료를 마구 이리 바꾸고 저리 바꿔서 통계 돌릴 수 있도록 핸들링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키검증과 리그레이션과 멀티플 리그레이션 돌리는 걸 배웠는데요. 이 리그레이션과 멀티플 리그레이션 이 부분들은 이제 뒤에서 배우는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초가 되는 분석입니다. 이따 점심시간 후에 구조방정식은요. 탐색적 요인 분석, 확인적 요인 분석, 그리고 구조방정식 그걸 아주 객관적으로 먼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나면 이제 구조방정식 이론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는요. 다만 에이모스로 돌리는 것만 하지 않고 구조방정식 모형의 이론도 공부하면서 그리고 에이모스를 핸들링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에 수업을 진행할 때 컴퓨터의 문제로 많이 꺼졌던 것들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에이모스를 돌리고 엑셀 파일도 열어드리고 막 그럴 건데 아마 오후에는 에러가 안 생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노하우를 좀 지금 터득을 했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잘 수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시 반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